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향후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되면 그 지역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도권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송도 럭스오션 SK뷰 일반 공급이 마감됐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투기과열지구에 9억 초과 분양가가 책정된 주택이라서 특별 공급 없이 일반 공급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공급 호수가 많은 파이사 A타입부터 F타입까지 평균 청약 경쟁률이 2.76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급했는데 35%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던 송도 자이 더스타 아시죠? 자, 이 아파트 청약했을 때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9대 1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급했던 물량은 절반 수준까지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업계에서는 다소 좀 놀란 것 같습니다. 자, 경쟁률 추락, 송도 분양시장 어쩌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왜냐면은 송도자이 더스타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분양가가 9억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확장비 포함하면 거의 10억짜리 분양가였죠. 자, 반면에 송도 럭스 오션 SK뷰 같은 경우는요, 84 타입이 9억 전후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송도자이 더스타가 죽쓰는 거 보고 한 5% 낮은 분양가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더 낮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송도자이 더스타를 뛰어넘는 미계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송도자이 더스타 같은 경우는 40전대 가점자도 당첨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오션 럭스 SK뷰 같은 경우는 20, 30점대에서도 당첨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기도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왜? 청약 통장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데 넣어봤자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미계약을 넘어서 미분양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해도 쉴 새 없이 주택가격이 올라갔던 송도 부동산 시장이 1년 만에 급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 공급이 쉽지가 않아지게 됩니다. 자, 송도 지역은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지나요? 거의 안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거의 분양가 자율화 수준이지만 이제는 시장이 고분양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송도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곽 지역의 GTX 예정지 중심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송도라고 예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분양가를 얼마나 책정돼야 분양이 잘 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8억 초반 정도가 적정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1억 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안 된 거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송도 지역의 두 개 분양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할인 분양을 하지 않아도 고생을 하겠지만 완파는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도자이 더스타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처할 수 없어 경쟁률이 꽤 높았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 급락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지금은 급매가 주택 가격 하락을 이끄는 것이지 다시 반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자들 역시도 여전히 내 집 마련 수요가 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옥석 가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분양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완파는 될 겁니다. 이미 청약시장 과열이 빠르게 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경쟁률, 가점, 계약률 다 떨어졌다. 거래 절벽에 청약시장도 찬바람 분다, 이런 기사였죠. 일단은 청약자들도요,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청약받는 사람이 열의 9이에요. 그냥 순수한 내 집 마련 목적이라도 여러분 같았으면 집값 떨어진다는데 내 집 마련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약시장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경쟁률이나 가점이나 계약률 떨어지는데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라 주변 시세 대비 높게 책정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 지역에서 계속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 넘어가면 아마 이들 지역에서 곡소리 날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사전 청약으로 지금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발전 가능성도 있고 주변 시세 대비 싸요. 물론 입주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이거 잡아놓고 나중에 다른 본 청약 넣을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 초에 분양했었던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약간 신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지고 1군 건설사에서 그리고 역세권에 공급했는데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고 가점도 낮았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이 청약자한테 두 가지를 늘 강조드렸습니다. 앞으로 집값 분명히 떨어져요. 떨어져도 내 집 마련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야 된다.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청약 받으시면은요, 주변 시세 대비 워낙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3기 신도시 이내라고 좀 위치를 정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외곽 지역은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야, 이걸 두 개 다 지키면 내가 당첨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 중에서 7% 남았습니다. 아직 93%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많은 지역에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잖아요. 이럴 경우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역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고분양가로 해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해요. 그건 맞죠? 자, 송도자의 더스탐 확장비 포함해서 10억 이야기 나왔지만은, 자, 그리고 이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미계약이 발생했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분명히 저렴하거든요. 2억에서 2억 5천 저렴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미분양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쑥대밭이 된다? 기존주택 시장의 쑥대밭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야, 얘가 10억도 안 했는데 12억 4천짜리가 맞아? 이거 거품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약 과정에서 한번 삐끗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시장 흐름을 바꾸는 이슈로 작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송도 지역에서 아무리 급급 매물 나와봤자 그 지역 분양가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야, 지금 그 시세보다 3억 산 분양도 미분양 났던데 내가 그걸 왜 사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청약 시장이 삐끗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지역 부동산 자체가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구 지역이에요. 2019년 전후로 해서 대구 지역에 분양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를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고분양가 책정되다 보니까 미분양, 미계약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대구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끌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의 고분양가 책정 전략은요, 처음 분양한 시행사들만 논하고요, 뒤이어서 분양하는 시행사나 지역 주민들은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고분양가 지역은 침체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송도 지역 침체가 이어지면 그게 그 지역으로 끝날까요? 인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송도 지역이 평당 아파트 가격 탑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락하게 되면 그 아래 지역이 버틸 수가 있을까?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송도 지역의 분양시장 침체가 수도권 전체적으로 특히 외곽 지역부터 시작되는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는 청약자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 분양받는 게 여러분들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지금 청약 경쟁은 굉장히 높다고 해서 당첨되고 샴페인 터트리고 하셔도 나중에 입주 시기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빠르게 금융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첨됐을 때 기회가 있는 곳보다는 3년 뒤 입주했을 때 웃는 곳을, 아니면은 전매 제한 풀리고 나서 웃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위치에 당첨되는 거, 저렴하게 분양받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잘 오시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값 하락 시기에 버틸 만한 분양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영상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 추가 버튼이 있잖아요. 이후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요, 저희가 업데이트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직 집값 하락 크게 실감 안 나시죠? 그냥 상승만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연말부터 정말로 크게 하락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를 하셔야 되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 서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